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생활 관련돼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대학교로 갑니다. 대학교 가서 겪은 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면 유행했었던 그 영화가 있잖아요. 조정석 배우가 나와서 막 이렇게 엄청 유행을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나에게도 청춘이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평생 기억하고 싶은 이런 추억들이 대학교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았죠. 저도 청춘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젊은 청춘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손예진 배우와 그리고 조인성 배우가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이 뛰고 있는 그런 클래식의 한 장면이 대학교에 가면 저에게도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가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만 성인이니까 그 청춘이고 젊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새싹을 피움과 동시에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2011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탈북민들도 대학교에 갈 때 시험을 봅니다. 제가 간 학교에서는 한 6명 되는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거든요. 2011년도에 여러 대학을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 서류를 접수를 한 중에서 두세 곳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6명 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저 한 사람을 면접을 보는 거죠. 그 서류를 넣었을 때 저는 북한에서 왔고 그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은 제가 지원을 한 서류 토대로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면접을 끝나고 시험지를 줍니다. 간단하게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때 교수님들이 낸 시험 중에 4대강 대해서 당신의 얘기를 서술하시오 이런 서술형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는 대로 뉴스를 접한 그 4대강 대해서 그런 정보들 가지고 서류를 쓰고 그랬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시험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6명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는 가보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버스를 타고 좀만 가면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학교에 서류를 넣기 전에 또 다른 대학교에 제가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서강대였습니다. 심리학과 전공으로 제가 지원을 넣었었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넣었던 이유가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유 없이 폭행을 나한테 했던 그 가해자들, 그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했죠. 이유 없이 왜 약자들을 괴롭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리학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끔은 순종을 하고 가해자에게 좀 더 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해자에게 정이 들진 않았지만 가끔씩 북한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갑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가해자의 그림자에서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탈북자들도 보면서 그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고 단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 라는 생각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심리학을 넣었었는데 똑 떨어졌죠. 면접에서 그냥 탈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탈북민이면 대학교에 쉽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 1차적으로 탈락이 됨으로 인해서 대학교도 하나의 경쟁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면접을 본 이곳에 면접도 좀 진지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분들이 탈북민들이 대학교에 쉽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탈북민이기 때문에 남한 분들 비해서는 좀 쉬운 편입니다. 남한 청년들이 대학교에 가려면 수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수시 정시로 나뉘는데 정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수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 재수하는 분들도 계셨고, 뭐 특히 모든 탈북민에 해당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없이 들어간 케이스죠. 그 대학교에도 모집 인원 케이스에 탈북민 전형이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탈북민들도 대학교에 들어갈 때 탈북민만 해당이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이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강대 접수를 했는데 탈북자라서 합격시킨 것도 아니고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탈북민이 대학교에 가려면 그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탈북민이 한 학기에 내야 되는 그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 몇백만 원을 우리도 사회 공헌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경제적인 어떤 뭐 리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탈북민이 많이 오면 대학교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몇백 명의 등록금이 있어야 연구도 하고 대학교에 관리하는 모든 비용이 생기고 그럴 거잖아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대학생들이 뭐 10,000명에서 20,000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학기에 새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그 모집 인원 중에 몇 프로, 뭐 1%, 몇 프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1, 2%였는데 그 1, 2%의 그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탈북민이 들어간 거죠. 그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들어온 한국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주재원 자녀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탈북민이 그 주재원들과 재외국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교의 탈북민들이 만약에 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그 탈북민 100명을 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죠. 1, 2%에서 재외국민이 포함인데 거기에 탈북민이 또 몇 프로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1, 2%가 만약에 모두 탈북민과 재외국민, 주재원 자녀들도 포함돼서 100명이라고 하면 6, 70명은 주재원의 자녀분들일 테고 그 나머지 뭐 2, 30명이 탈북민이 되는 거죠. 탈북민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대학교에 합격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몇 프로 안에 들어가서 제가 면접을 본 그 대학교에 마침 합격이 됐습니다. 3월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전공이 언론학이었습니다. 처음에 탈락을 한 그곳에는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런 심리학으로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언론학으로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언론학 교수들이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노출이 되고 하니까 열심히 언론학을 전공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취업도 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언론학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글로 기사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지금까지 많은 탈북민들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을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글을 써서 세상에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언론학을 지원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제 목표는 언론학을 전공을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기자가 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기자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겪은 일들 대해서 그리고 이 북한이라는 이 썩어빠진 이 시스템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낱낱이 파헤치면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언론학을 선택을 해서 기자가 돼서 이런 부조리하고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를 세상에 널리 알려서 좀 더 남북한이 빨리 통일이 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가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중간에서 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거창한 저의 목표였고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 왔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가끔씩은 내가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강제북송 당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그 악몽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하루 멀다 그런 악몽을 계속 꾸고 그러다 보니까 악몽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왜냐면 언론학을 전공을 하면 언론, 기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죠. 체격이 좀 왜소한 편이니까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뭐 누가 싸움으로 승자를 가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글로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나의 복수는 이 글로 시작이다 라는 생각도 가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한 1년 다니고 2년 다니다 보니까 언론학이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이유가 대학교에 가니까 이게 모든 게 낯선 거죠. 한국에서 언론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외국의 교재들을 번역을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미국이나 뭐 외국 국가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언론의
영어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이. 그렇다고 막 F 막 받고 막 D 받은 건 없는데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점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이거 나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바꾸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2년이면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학을 어쩔 수 없이 그 못하는 걸 겨우겨우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2년쯤 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인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런 선배들 보니까 기자 이런데 아나운서 이런 거를 인턴십으로 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리고 뭔가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활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죠. 제 과의 동기생들은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 하는 사람들은 언론학과 광고학을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이 동기생들 같이 광고학으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마케팅 이런 것도 하면 나가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도 자연스럽게 마케팅 쪽에 하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수업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팀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가상으로 모델을 섭외를 해서 이 사람을 써서 이 마케팅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서로 싸우고 막 밤새서 그냥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탈북민들 중에서 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남한 분들이 탈북민들보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잘 말을 하거든요. 이 말빨로도 지는 거예요. 육합 원칙적으로 교수님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래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복수 전공하려다가 저는 광고를 접고 언론학은 주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따라갔고, 누구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국어가 이제 확 뜬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어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언론과 중국어가 다르지만 그 어떤 이 두 개를 합치면 중국 회사도 취업할 수도 있겠고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도 취업하기 쉽겠다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던 거죠. 두 전공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4년 동안 내내 그랬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 나왔는데 제가 5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 5년을 졸업한 이유가 두 전공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따라 못 가고 돈도 부족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을 4년만 지원해 줍니다. 4년 이상 넘으면 등록금이 4년 동안 다 썼다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더 다녔기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녔습니다. 그 한 학기가 등록금은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하게 됐었죠. 대학교 다니면서 탈북민들은 몇 명 없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있다고 해도 전공이 다르고, 많은 탈북민들이 대학교에 가면 신분을 많이 숨기거든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완전한 설 말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탈북민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근데 간혹 남한 분들이 캐치를 못하는 부분을 탈북민들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캐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서울 말투를 구사를 하지만 그 서울 억양 속에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만 쓰는 어떤 용어들, 단어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괜히 나서서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흐트러지고 그 학교의 학과 생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암묵적 그런 룰이 있는 거죠.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저희 동문들 중에서도 수업 듣다가도 사랑에 꼽히고 연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연애를 하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연애를 못한 거예요. 연애를 못한 이유가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어쩌면 이 사람이
뭔가 대학생인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쭈뼛쭈뼛대고 그리고 어떤 매력을 못 느꼈나 봐요. 그 매력이 없으니까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사람도 느꼈겠지만 제 자신의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들이 소심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탈북민이다 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설 말투를 써야 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그때 2011년도면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안 된 거죠. 그 4년 동안 내가 사회 경험이 많고 서울 여성이랑 사귀면서 서울 말투를 능숙하게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학교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발표도 하고 그랬다면 뭔가 이렇게 호의적이고 좀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뭔가 팀 프로젝트인데 늘 뒤에 빠져 있고 뭔가 준비해오라고 하면 서치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의 존재는 그냥 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끼워준다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이런 팀을 하다 보면 당신은 어떤 서류를 찾아오고 당신은 어떤 결과적인 거를 찾아오고 그리고 발표는 누가 할 건지 한국 사람들도 발표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저희 그때 언론학과 수업을 듣는 애들이 80명이었거든요. 그 80명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팀을 뺀 나머지 6, 70명이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다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다리 타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발표를 시키고 그러는 거죠. 발표에 제가 걸린 겁니다. 이 팀 프로젝트는 중간 시험에 거의 30%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그러면 그 팀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점수를 받아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 결단을 하는 거죠. 아파도 병원에 가더라도 발표를 끝내고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압박이 심한 겁니다. 팀이 구성이 되면 그런 구조였거든요. 며칠부터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막 위가 뭐 꼬이는 것 같은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팀이 서류를 취합을 해서 저한테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저는 그거를 외우고 그리고 같이 해갖고 발표를 하는데 80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날에 외웠던 이 A4 2장의 분량이 싹 날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는 잡고 멍 때리다가 무슨 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죠. 북한말. 완전 쌩 북한말. 내가 이거를 외웠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북한말을 하는 거죠. 막 땀이 막 흐르고 지금 막 온몸이 다 젖는 거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회피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다 말주변도 없고 사람이 저럴 수는 없어. 저러면 안 돼. 라는 시선으로 막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막 공포스럽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 8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저를 알잖아요. 1학년 때부터. 저 사람은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라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의 대학 생활은 되게 암울한 시기가 시작이 됐었죠. 동문들한테 탈북자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4살 정도 많았어요. 그 4살 정도 많다 보니까 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들어왔냐? 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죠. 군대 갔다 오느라 못 갔냐? 그래서 저는 늘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루에 몇천 명이 보는 이 대학교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 관련된 질문이 쏟아질 테고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거죠. 뭐 재외 국민이고 뭐 중국에서 좀 오래 살았다.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회피하고 피했었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지고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친구로 지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축학개론 영화의 한 장면의 삶이 나에게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나올 때는 쓸쓸히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돈도 없으니까 뭐 돈이 많으면 같은 동기라고 해도 나이가 4살이나 많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러면 가끔씩 좀 한두 번 사줄 법도 한데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기숙사비를 내주고 뭐 용돈을 뭐 3, 40만 원씩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학식을 먹으러 갈 때도 저는 안 배고프다고 저는 말하고 나가서 그냥 편의점에서 뭐 빵 한두 개 사고 두유를 사서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저는 밥 먹고 이런 생활을 보냈었죠. 대학교 생활을 2, 3년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학교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죠.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 1학년 때 그 첫 경험 이 동기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약간 지옥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휴학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대학교를 휴학을 합니다. 한 학기 정도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가서 다시 이렇게 교통비, 교재비 이런 것도 다 돈을 써야 되는데 한 학기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휴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휴학을 한 이유가 첫째 돈이었지만 이 동기들이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신입들 속에서 그냥 복학생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을 휴학하고 복학을 했을 때는 나를 아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한 이 동기들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1년을 휴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교재비도 비싸거든요. 대학교 다니려면 한 학기마다 지불하는 돈이 몇십만 원이에요. 언론학의 교재는 또 너무 비싸요. 한 건이 뭐 4, 5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딱 하니까 제가 알고 있던 애들이 뭐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난날 안 좋았던 그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가면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고 되게 거대한 꿈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사회에서 대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사회는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고 너무 힘들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그냥 졸업장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